2021년 4월 1일, 4월 첫 번째 날 목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저는 뭐 하루 잘 쉬었던 것 같아요. 하루 쉬는 동안 좀 볼일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피곤해요. 오히려 평일보다 더 피곤합니다. 방송했는 날보다. 그래서 오늘 살짝 텐션이 좀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사연 보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첫 번째 넣으면 고민이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 고민이 뭐냐 하면 오늘 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뭐 제가 딱히 뭐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컨텐츠를 이렇게 또 제공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오늘 또 저한테 고민 사연이 좀 몇 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번 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민정님, 민정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20대 기술직 공무원인데 공황장기로 너무 힘들어요. 제 사항을 너무 자세히 말하면 유추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첫 직장,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아는 것도 잘 없고 인간관계도 잘하지 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지 제가 가게 된 곳이 새로 지은 지 1년 된 학교고 식수도 많고 고등학교 때 배워도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신규로 다들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고 제가 가기 전에 있던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휴직 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왜 나 같은 신규를 보내냐고 행정실이랑 교장실에 가서 따졌더라고요. 그리고 메로나도 작년에 메로나 터지고 그래도 첫 직장이니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1년을 버텨봤는데 제가 살던 지역도 아니라서 혼자 자취해서 외롭고 제 성격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말도 잘 못하고 제형적인 INFP예요. 이게 그건가 보네. MBTI. 그런데 계속 속에서 참아왔던 게 올해 터져버렸어요. 우울증도 심해지고 공황장애 증상도 보이기 시작해서 정신과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서 나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처럼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손발도 계속 떨고 힘도 안 생기고 2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응급실에 전화할까 생각도 했는데 일요일이라 민폐가 아닌가 하고 그냥 엎드려서 숨쉬자 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발작이 좀 사라지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자살이란 단어가 안 사라졌어요. 그때는 본가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밖에 나가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 앞 베란다에서 한참을 떨어질까 하고 서 있고 연탄도 사고 집에 엄마가 와서 말해주니까 왜 이렇게 못 버티니? 왜 이렇게 물렀어라고 말하니 감정이 너무 주체를 못하고 씨바이라 욕도 하고 진짜 바로 자살할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 이번에 공무원이 바뀌어서 신규는 발령받으면 3년 동안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면 인사과에 얘기해서 승진하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다고 승진은 올해 안에 한다고 하시고요. 진짜 제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자 잘 모르고 대학교 들어가서 한참 놀고 공부할 때라서 왜 나는 벌써 사회생활을 해서 제가 너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공황장애 온 건가요? 아니면 이 직업이 저한테 너무 힘든 건가요?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려 해도 이제 적성이 맞는 것보다 어떤 거라면 계속 공급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집이 빚이 없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도 1년 일해서 1,00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2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엄마 말로는 오빠는 차까지 해서 5천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강아지들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애견 미용을 비우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런가 하면 돈도 못 번다고 돈 벌 거면 생산직이나 가라고 부모님 나이도 많으세요. 학원 주말반을 다녀보고 싶은데 애견 미용 자격증을 따려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 나이는 21세이고 충북에 살고요. 여자예요.
지금 심장이 너무 답답하고 움직임이 힘들어서 혈관이 안 좋아진 거가 싶어서 심장병원도 가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그냥 계속 공무원을 해야 할까요? 일도 힘든 일이에요.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저도 너무 앞이 안 보여서 요약도 안 되고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꽤나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공무원을 그걸로 되셨네요. 그 고졸 특채로 되셨네. 맞죠? 실업계 전형. 그 실업계 전형 특채로 이제 공무원은 이제 채용이 되신 거네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실업계에서 가장 잘 된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졸 실업계 고졸 전형으로 이제 공무원 된 사람들이잖아요. 특채로.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겠지만 아 김영진요? 아, 님 경찰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이죠. 참 일반 지원했다고. 이거 일반 처가지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고졸 특채가 아니라 일반 시험을 쳐가지고 니 붙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한 거네요. 요고생 시절부터. 아 일찌감치 준비한 거네요. 그래서 20살이 붙은 거네요. 와. 여러분 뭐 20살이 붙은 사람들을 솔직히 보기 힘들거든 사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대단하시네. 이게 어린 나이에 붙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상으로 어려워요, 이게. 와.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 그러니까 실력으로 붙은 거네, 실력으로. 실력으로. 저게 아무리 뭐 기술직이 뭐 경제질이 약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 붙는 거, 특히 여자분이 붙는 거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여자분이면 기술직보다는 일반 행정 많이 노리잖아요. 아니면 여경 시험 본다거나. 뭐 솔직히 여자분이라고 하면, 특히 젊은 나이 여자분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 아니면 요즘에 경찰 많이 뽑잖아요, 여자.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기술직 시험을 받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기술직이 많이 들어오긴 한다고 해요, 요즘에.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 남초 직군이긴 하고, 여자분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걸 더 원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 행정 가장 많이 응시하지. 학교에서 추천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학교에 추천했다고 하는 말은 일반 이분이 있다는 이 문제는 아니란 말이네. 이 문제는. 그럼 공부 나오셨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인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왜냐하면 여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여상분들은 이 시설직 같은데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자격증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저 기술직이 저 자격증 거기에서 따는 거랑 또 다르잖아. 여상에서 또 자격증하고 또 공고에서 따는 마이스터에서 따는 자격증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아, 요리 쪽이라고. 아. 그럼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쪽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을 안 두고 들어오신 거네요. 마음을 크게,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하고 들어오신 거네. 그냥 주변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실력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정님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나이 엄청 어리니까 분명히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 그런 거 상대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 솔직히 말해서 어 여기 보면 힘들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어떤 게 힘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설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아니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둘 다인 것 같은데 사람도 많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 플러스 일이 많아가지고 신규라고 보니까 고치거나 손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손 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불려가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신출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경력자가 와야 되는데 왜 신고를 보냈냐고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일도 힘들고. 음, 일은 못 떴습니까? 일은 손에 맞습니까? 일은 손에 맞는 거야? 아니면 진짜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야? 아니면 정말 이거는 조리라고? 이것도 공무원이 있구나. 이것도 처음 알았다. 조리 쪽으로도 공직이 있군요 이게. 아, 조리직 있다고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예양사는 다른 거예요. 예양사는 다른 거죠. 예양사는 조리가 우리 사람들이 잘 보라고 있는데 예양사는 음식의 맛이나 이제 그 음식의 맛이나 영양 성분이 이제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예,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예양사라고 하면 앞치마 메고 있으니까 요리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 처음 알았다고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보통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예양사분들이 앞치마 메고 두건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음식 만드는다고 생각하는데 음식 하나도 안 건드려요.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 맞잖아요. 우리 저 누구야? 민정님 아시겠네요. 그분들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냥. 그분들 그냥 국으로 쪄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드는지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한 사람이야. 애들 먹기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만드는 건 저분들이 하시겠죠. 그리고 약간 보니까 소가지를 좀 많이 하시나 보네. 이게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거기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정보 찌고 친해볼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단 요리는 잘 하시겠네요. 요리는 엄청 잘 하시겠네. 왜냐하면 조리 총괄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학교 내 음식을 그냥 내가 다 한다는 거잖아. 일도 빡시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엄청 빡시겠는데요? 저게 몇백 인분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몇백 인분 음식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면 안 되는 자리네. 민정님이 가면 안 되는 자리네, 맞죠?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임사 담당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민정님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확실하게 해줄게요. 사연자분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이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제가 다른 코 얘기하지만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님은 인사로 봤을 때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 이런 거예요. 중령 자리 가져야 될 사람이 소위가 간 거야. 상사 자리에 갈 사람이 이제 가딘가난 하사가 간 거야. 부사관학교 다 끝나가지고. 하사가 행복을 하고 있어. 말이 돼요, 여러분? 한정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발령을 낸 윗사람은 조져야 되지, 이거는.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자기가 일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러니까 공무원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욕먹는 거야. 밑에 사람들 고생시키고 위에 사람들은 편하게 나몰라라 해버리고. 이러니까 공무원 계약하자고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휴, 참.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님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연자분 듣고 있죠? 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자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아마 본인은 그동안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내가 자격이 없는 건가, 내가 처음에 이 조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조직의 인사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 잘못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본인 잘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 기죽을 필요 없어요. 민정님. 고개 숙일 필요 없다니까? 욕 먹어도 당당하게 먹어요. 민정이 잘 들으세요. 이게 욕을 먹는 것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축 처진 상태에서 먹는 거하고 당당한 상태에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먹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정말로. 욕도 많이 먹잖아요. 욕도 먹는 요령이 있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욕 안 먹고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욕 먹고 일하는 거예요. 대기업 가도 욕 먹고 공무원은 욕 더 심하게 먹겠지. 민정이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일하는 뭐 파트 말고도 다른 직원도 욕 맨날 먹습니다. 욕 먹는 거 연속이에요. 근데 욕을 먹을 때도 중요한 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민정이처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님이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이 인사 체계랑 이 들어간 발령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긴 있잖아요. 그 어떤 누가 가더라도 다 힘들어하고 또라이야.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일하다가 욕을 하잖아요. 나 잘못한 게 없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든가. 어? 안 그러면 민정이 앞으로 제 방송 오셔가지고 꼰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뒷담화 까세요 그냥. 대놓고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푸세요. 괜찮아요. 실력도 없는 요리도 계란 후라이도 못 해본 것들이 어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넙지 먹어야 되지. 간은 어떻네. 이거 덜 익었네. 그 지가 하든가 이 자식아. 야 너 교장 와가지고 네가 앞치마매 이 자식아. 어 머리숱도 별로 없는 녀석이. 학주면다야? 아줌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당신이 지금 앞치마 메고 들어오시던가요. 어? 당신이 매수하든가. 머리숱도 없으면서 다 떨어지겠네 이제. 어? 이게 있잖아 여러분. 뒷담화가 나쁜 거긴 해요. 나쁜 거긴 한데 적당히 이렇게 욕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이 너무 욕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욕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어. 민정님 너무 그리고 내가 보니까 민정님한테 또 다른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너무 착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싫은 얘기를 못 하는 사람 같아. 싫은 얘기를. 나는 싫은데 싫은 티를 못 내는 사람이야. 거절을 못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절해야 돼.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해야 돼요. 못 하겠다 하고 못 하겠다 얘기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해야 돼. 사람 표현해야 돼요. 저 착하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하기 싫은 거 싫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해. 괜찮아. 어차피 철밥통 아닙니까? 어떡할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그냥 당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민정님. 당하고 살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아니다 싶은 거 얘기해야 돼. 그리고 님이 조리 총괄이잖아요. 그 님이 또 힘이 있어요. 짬밥 얼마 안 되겠지 힘이 있어. 님이 요리 안 만들면 그냥 학교 마비예요. 배째안 시고 나오면. 아, 현선이 감사합니다. 우리 피로 물든 공무원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짱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싸움이 중요해요. 기싸움. 민정이 잘 들으세요. 민정이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하면 기싸움이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조리 같은 데는 약간 기싸움이 있더라고. 예양살끼리. 보통 같은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한테 책임 전당한다거나 서로한테 안 밀리려고 기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안 밀리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막 자꾸 뭐락하잖아요. 그러면 짜증 내세요. 아니 제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저한테 뭐락하시는 겁니까? 어,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저 다른 데 보내고 싶으면 인사기에 뭐 전화하시던가요. 그리고 조리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한테 자꾸 뭐락하시면 어떡합니까? 얘기하라는 거죠 이게. 착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좀 철판 깔아도 괜찮아. 왜 이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그래? 잘 보여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잘 보여서 남는 게 없잖아.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공부만 하고 그래서 성격이 너무 내성적으로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천성이라는 건 변할 수 없어요. 민정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천성은 변할 수 없는데 사람을 대하는 마인드나 생존 본능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화낼 수 있고 욕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민정이 잘 들으세요. 억울한 거 얘기 안 하면 그냥 계속 억울한 채로 사는 거야. 사회에서. 억울한 대로 억울한 대로 지고 있으면 계속 억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이 공직 사회가 좋은 게 뭐냐면 민정이 잘 들어요. 공직 사회가 좋은 게 막 날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이미 난 여기 왔기 때문에 다른 데 발령도 못 내. 그럼 나랑 좋든 싫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저 교장이라는 사람 뭐라 하더라도 저 사람 나한테 징계를 줄 수 없어요.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적으로 어떻게 뭐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뭡니까? 철밥통이잖아요. 철밥통. 그래서 이미 뭔가 필요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저한테 뭐라 하지만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사세요. 표현하고. 어, 싫은 거 싫다고 말하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건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만 힘들어. 본인 겪어봐서 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겪어봐서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안 알아줘. 가족들도. 나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가족들이 저렇게 무심하게 나올 줄이야. 딸내미가 죽겠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님은 잘 들으세요. 20살 때 여기 들어갔으면 웬만한 지금 또래 애들보다 정말 잘 된 거야. 오히려 님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딴 애들 지금 뭐 대학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죠? 자, 민전이 형 얘기해 볼게요. 지금 딴 사람도 대학교 가가지고 막,
꽃단장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놀고 있어가. 지금 대학생들 봐봐. 지금 메로나 때문에 대학교 가지도 못해. 온라인 수업하고 있다니까요. 취업 안 돼가 미칠 것 같아 지금. 취업 안 돼가 미칠 것 같다니까 지금. 그리고 오히려 돈을 벌기는커녕 돈 나간단 말이에요. 돈 더 나간단 말이죠. 그럼 뭐 민정이 주변에 뭐 또래 애들 중에 형편 넉넉한 애들 있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팩트로 얘기할까? 저도 실업계 출신이에요. 지금 특성화고죠. 특성화고 출신이 그 중에 잘 사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꾸 이제 너 대학 가는 것보다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형편에 대학은 못 보낸다. 그래서 실업계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실업계 간 친구들 보면 다 형편이 어려워요. 뭐 직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겠죠. 아직도 그 인식이 깔려 있잖아. 그 민정이도 고등학교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 이제 그 특성화고 나온 그 친구 또래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대학교 가겠다 하면 어린 사람이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학자금 대출 받아 대학 가겠지. 그 중에 잘된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몇 명이나. 님은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남들 놀고 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목표를 이뤘잖아. 그러니까 님은 여기 공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대단한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봤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살 공무원 되는 것 자체만 대단한 거야. 남자지 여자든 간에.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잖아. 맞죠? 물론 박봉이긴 하지만. 박봉이긴 하지만. 그 뭐 님 친구들 그 또래 뭐 여자애들 지금 21살 대학교 2학년이지. 2년 뒤 돼봐요. 그러면 힘들어 죽으려 그래. 왜 죽으려 한다니까. 왜냐 취업이 안 되거든. 더군다나 대조공채로 4년제 특히 여직원 요즘에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에 아시잖아 뭐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오히려 그게 역효과 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직원들을 좀 비난하는 추세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제도 많이 생기면 여성 할당제도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웬만하면 펜슬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면서 안 뽑으려고 은행 같은 경우 여직원을 안 뽑으려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현실 파악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현실 파악을. 현실 파악을 잘해가지고 빨리 들어온 거야. 근데 님이 아무래도 혼자 살고 주변 또래들이 어떻게 사는지 공유할 기회도 없고 정보도 없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 또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님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거야, 현실로 보면. 남자애들보다 앞서가는 거야. 님 지금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님이 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민정님? 지금 임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무원 준비반이 있대요, 공무원 준비반이. 공무원 준비반 있어요, 공무원. 인문계도 공무원 준비하는 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킨대. 그 경찰학교 가잖아요. 교복 입고 수업 듣는 애들 있어요. 여학생들. 교복 입고.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다네. 그래서 뭐 공무원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고등학생들 전담으로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고등학생들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말이 좋아 대학교지.
옛날에 그 캠퍼스 라이프 있다는 건 없어요, 이제. 사연자분. 캠퍼스 라이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 분명히.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난 다행이고, 난 괜찮아. 나는 지금 돈 벌고 있잖아. 뻔한 직장에. 돈 벌고 있어. 남들 대학교 가면서 돈 까먹을 동안 난 돈 벌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님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뭐 돈을 뭐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고 해서 4년 지나면 4천만 원. 근데 지금 대학교 가 친구들은 4천만 원 있는 게 아니라 빚이 2천만 원 있을 거예요. 그 빚이 2천만 원 왜 빚이 2천만 원이냐?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적게 지르기 2천만 원이고 많으면 4천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님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게 어깨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상한 거지 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님이 모자른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공무원 조직이 어, 노다 꼰대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설명을 제가 몇 가지 드리자면 원래 공무원 조직이 또라이 천국이야. 또라이들 다 모아놨어. 특히 민경님이 있는 더 심할 거야. 왜냐 시골이잖아. 시골은 더 심하겠지. 지역색을 더 많이 탄단 말이에요. 고인물이 천재 아닐까. 그 동네 나고 자란 사람들. 그 지역 출신이니까 아니에요. 대화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게 다 맞고 음, 자기들이 하는 게 다 답인 줄 알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뭔가 뭐 타협점을 본다거나 뭔가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느 직렬 막론하고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꼰대 천국이야. 꼰대 천국. 경찰 소방도 마찬가지야. 꼰대들의 집합소예요. 왜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거든요. 안 잘리잖아. 특히 특히 지방직이면 고인물 끝판왕이지. 그 지방직 중에서도 시골이다. 쌉 고인물 중에 고인물들 올스타전 아니겠습니까? 올스타전. 거의 고인물계의 레알 마드리드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죠, 완전히. 거의 고인물계 뉴욕 양키즈죠, 뉴욕 양키즈,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님이 이 일을 나는 솔직히 이 일을 간두는 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과 힐링 그리고 공감. 자, 님이 내가 봤을 때 가장 아마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좀 다 털고 싶다. 누가 한 명이라도 내 얘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 같아. 왜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았고,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요. 내 성격상 어디 가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털고 가잖아요. 맞죠? 누군가 내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어떤 그런 응어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감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민정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일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일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일했으면 쉬어야 돼. 돈 왜 버는 거야? 그냥 돈 버는 게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돈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써야죠. 특히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특히 시골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다른 기술직 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취미생활 꼭 가져야 됩니다. 취미생활. 취미생활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면 취미생활 꼭 필요해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내가 할 게 있다는 거. 뭔가 집중해서 할 게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나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내가 보니까 민정님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감이 올 것 같아. 아무리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맨날 TV 보고 어, 뭐 폰게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 유튜브로 아니면 뭐 토렌트로 드라마 다운받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만약 막상 와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 필 에너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때우는 용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와도 막상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일 또 출근할 것 같아 또 괴롭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노는 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노는 겁니다. 자, 민정님. 잘 살려면 잘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잘 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민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즐거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본인은 뭘 할 때 즐겁다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뭔가 좀 힘이 샘솟고, 뭘 하면 좀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보니까 반려동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반려동물 같은 거. 애견 이제 미용 같은 거 좀 저도 배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까 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민정님이 뭐 반려동물 오래 키우고 갈 것 같으면 배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니까.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다 얘기했는데 자신감 가지고 살면 돼.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너무 착하기만 너무 누구한테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좀 억울하다. 이건 얘기해야겠다 싶은 건 얘기하고 그리고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털고 그렇죠. 아까 저 얘기했던 대로 취미로 배워버리는 건 취미로 취미 생활을 배워봐야 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취미 생활. 그래서 본인의 취미 생활을 뭐 애견도 좋은데 뭐 몇 가지 하나 더 만드세요. 몇 가지 같은 만들어요. 직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직업은 고려를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음, 이미 나오고 나서 마땅한 계획이 없잖아요. 예. 나오고 나서 마땅한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애견에 배워도 된다고 쳐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견을 뭐 미용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가게를 찾아야 돼요. 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견 미용을 돈 벌려면 애견 미용 샵을 찾아야 돼. 용품점 같은 거. 근데 그게 또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사업이라는 게 무리수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시길 바랄게요. 음. 민정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확보, 요겁니다. 자, 민정님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이 조직생활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이것저것 일해보고 나서 여기 왔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야. 아직 소녀라고 말해도 될 나이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사실. 맞잖아요. 이른 나이에. 그게 당연히 힘들죠. 그 나이 때 누가 와도 힘들어요. 남자가 와도 힘들어. 근데 또 이거 힘들다고 또 막상 나와버리면 또 다른 걸로 힘든단 말이야. 민재님이 또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그래도 낫겠지. 생각하는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또 지옥이 만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지옥. 현실적인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일하다가 억울한 게 있으면 제 방송에 와가지고 좀 풀고 가세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다. 다 힘들게 사는구나. 나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구나. 어려운데 참고 사는 사람도 많구나. 누구에게는 인생은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그렇게 좀 마음먹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두는 건 보류하시고요. 욕도 당당하게 먹고 자신감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민정님한테 뭐 큰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는데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민정님? 저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나요? 뭐 힘든 거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세요. 앞으로도 억울한 게 있으면 풀고 가야 돼. 억울한 게 있으면 자꾸 이 가슴에 자꾸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휴직을 써도 괜찮을까요? 뭐 휴직을 써도 나쁘지 않아요. 휴직을 써도 휴직을 쓰려면 쓰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제도로 쓸 수 있는 건 다 써요. 다 써, 괜찮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면 써요. 어차피 써도 뭐 안 잘리니까 상관없잖아. 돼도 문제지, 돼도. 쓸 수 있으면 써요. 그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오래 일해야 되잖아. 뭐 잠깐 뭐 몇 달하고 몇 달하고 뭐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건데 휴직 써야지 그러면. 챙겨 먹을 거 챙겨 먹어야죠.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어떻게든 또 이것도 인생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또 견디시고 하면 또 살아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나와보면 밖에 나와보면 이것보다 힘든 것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인생에 좋은 일만은 없다. 무조건 편한 일은 없다.
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정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있게 이렇게 이 고민 털어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어, 좋은 요리 하시고 공직사회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